안녕하세요. 잔디의 모든 것 들잔디 소녀 태은숙입니다. 최근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를 입은 곳도 있고요. 골프장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잠시 쉬었답니다. 빨리 비가 좀 끝나고요. 큰 피해 없이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골프장 말고 정원의 잔디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셔서 기획으로 곰손도 하는 정원 관리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에 살면서 파랗게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바베큐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 그냥 두면 알아서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가정에 있는 잔디는 한국 잔디, 중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잔디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토종의 잔디입니다. 토종 잔디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거겠죠. 금년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잔디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잔디 관리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골프장처럼 멋진 잔디밭을 가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가정의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안타깝게도 이 잔디밭 이전에 잔디가 다 죽어서 교체를 했던 곳이고, 원래 4월에 새로 잔디 떼장을 심은 곳입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잔디가 완전히 활착 될 때까지 비료를 자주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료를 진짜로 자주 주셨고요. 덕분에 잔디는 굉장히 잘 붙었습니다. 떼장 흔적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잔디 색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인분께 물어보니 계속 좋았는데 며칠 전부터 잔디가 죽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시네요. 진짜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잔디를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전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잔디를 조금 떼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면 지금 뿌리 먼저 볼까요? 뿌리는 흰 뿌리도 보이고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줄기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잎이 좀 이상하네요. 보니까 여기도 잎이 3개의 잎 중에 2개가 이렇게 시커멓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새로 나온 잎은 괜찮고요. 아래에 조금 오래된 잎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반점이 보이시죠? 잔디에 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기, 뿌리가 아니라 잎에 병이 왔네요. 이렇게 잎에 병이 온 것들은 역꽃병이라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꽃병은 다른 잔디병과는 달리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농약을 좀 살포해 주시면 역꽃병은 금방 치료가 되고요. 또 잔디가 계속 잘라주면서 새 잎이 나게 되면 이 묵은 잔디들은, 죽은 잔디잎들은 또 떨어져 나가니까 잔디밭은 조금만 지나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잔디 농약 살포 시작해 볼까요? 살균제를 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잔디밭의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잔디밭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농약을 많이 치거나 적게 치지 않고 적정한 양을 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먼저 약을 치시기 전에는 잔디밭의 면적을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잔디밭 면적을 측정을 했고요. 이 잔디밭의 면적은 한 5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0제곱미터에 맞춰서 약을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을 살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농약을 살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먼저 마스크. 네, 저는 이미 마스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갑 벗겨주시고, 저는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 가능하면 농약을 살포하실 때는 긴팔을 입으시는 것이 피부에 안전합니다. 꼭 입어주시고요. 그 다음 준비물, 농약. 네, 저는 지금 이미 백작이라는 약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약은 아족시스트로빈하고 디오파네이트 메칠이라는 2가지
성분이 혼합된 합제입니다. 이 약도 좋은 약이지만 이 외에도 뭐 헤리티지라던가 그 다음에 호리코어 같은 그런 약도 여러 가지 병에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쯤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작은 비커, 꼭 비커가 아니라 그냥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컵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정확하게 담아야 되니까 계량할 도구 하나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타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살포할 통에 물을 절반 정도 받아둡니다. 저는 아까 물을 이미 절반 정도 받아뒀거든요. 보시면 물이 담겨져 있죠. 받은 상태에서 농약을 들어갑니다. 20리터에 들어갈 양을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읽어보니까 20리터의 백작은 한 40ml 정도가 적정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많이 안 되게 가능하면 정량 맞추시고요. 보시면 40ml이 됐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닫고요. 더 중요한 건 농약 뚜껑을 빨리 닫아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시는 거죠. 일단 두고 그다음에 이 약을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약이 또 남아있죠? 이것들을 또 이렇게 흔들어서 넣어줍니다. 아직도 약이 남아있네요. 한 번 더 완전히 흔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넣어줍니다. 네, 거의 농약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물을 다 채우면 되겠습니다. 네, 약재가 다 준비되셨다면 이렇게 약재를 살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뿌릴 때는 약을 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잎에 병이 왔기 때문에 잔디잎에 골고루 묻히도록 천천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병이 심한 곳은 조금 더 넉넉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포에 마를 때까지는 절대 밟지 마시고 물도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병이 이렇게 보시면 잎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이 약재가 그 잎에 묻어 있는 것이 물을 주거나 하게 되면 다 씻겨 나가 버립니다. 그럼 약효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약을 주시고 절대 물을 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밟지도 않고 그대로 말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약을 친다고 해서 병이 금방 낫지는 않습니다. 약효가 발현이 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일주일 지날 때까지도 별로 차도가 없다 하시면 약을 한 번 더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약을 한 번 더 쳐주시고요. 보통 역곡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한 2번 정도 약재를 쳐주시면 아마 그 다음에는 약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역곡병은 특히 잎에만 오는 병이기 때문에 잔디가 자라면서 또 새 잎이 나오게 되면 금방 사라지니까 잔디 관리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곰손도 할 수 있는 잔디 관리 요령 저만 잘 따라오시면 골프장 페어웨이처럼 훌륭한 잔디밭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잔디 관리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이 남으셨다면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